네, 세 분의 말씀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마련한 목적이 개막식 날 한 목적이 관객분들을 모시기보다는 마지막 안소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들을 한번 마련해보고 싶다는 거로 첫날 이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 분 지금 모시고 저희 한번 이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K 웹드라마 어워드 컨퍼런스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소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웹드라마를 찍는데 제작이라는 부분 다 지금 제작 지원을 받아서 찍었던 경험이 세 분 다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좀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맞아 웹드라마 찍는데 지원 사업을 받았을 적은 없습니다. 저 이준희 감독님은요? 저도 제작 지원을 받은 적은 없고요. 번역 지원은 한번 받은 적 있고, 네. 그리고 웹드라마를 제작 지원을 해주는 영역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라고 담당자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지원을 한 적은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 선정작들을 보면 20개 중에 19개는 극영화, 그리고 1개는 애니메이션, 이런 결과가 오니까 웹드라마를 제작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공고문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이제 사실상 안 믿게 되죠. 권찬민 대표님은 발표에서 뭐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1000불 지원 받았습니다. 1000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단체 지원을 받지 않고 미국에 사시는 황 선생님께 민간인에게 열심히 하라고 1000불 지원 받았어요. 예. 개인 후원? 개인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이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는 일반적인 영상 매체는 TV 드라마나 영화의 눈높이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웹드라마는 제작비 규모가 떨어지니까 거길 따라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걸 평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작품들이 선정될 것 같고,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돌파를 해야 될까요? 이게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참 되게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이어서 당연히 그냥 이걸 쥐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저도 그래서 아까 좀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플랫폼에 대한 좀 그런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은 여기다가 이만큼 막 할 거를 조금 더 줄여서 여기서 더 좋은 퀄리티를 먹을 수 있다는 걸 조금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 웹드라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웹드라마가 거의 수단화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번에 초청된 웹드라마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웹드라마들이 어떻게 보면 다 수단화 되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자본 때문인 거고, 그렇다면 웹드라마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단편 영화들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없이 그냥 그 시나리오를 보고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들이 색깔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자본을 목적으로 하고 달려가다 보니 그게 계속 수단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개인의 색깔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웹드라마가 더 많아지려면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은 뭔가 웹드라마라는 컨텐츠에 대한 플랫폼도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 돈을 쓰는 사람들도 좀 이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마다 영상위원회는 거의 다 있거든요, 전국에. 근데 이제 그 영상위원회가 말은 영상위원회지만 거진 영화를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다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지역마다 또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영상위원회에서 가장 웹드라마 쪽으로 좀 열려있는 지역위원회가 사실 부산영상위원회 쪽 보면은 아까 발표하셨을 때 조조소 같은 컨텐츠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없는 영화라는 컨텐츠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 뭔가 지역 차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영화 쪽으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웹드라마도 분명 지원은 가능하고 선정되는 경우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어떤 그런 폭 자체를 조금 더 넓히고, 혹은 영화는 영화, 웹드라마면 웹드라마, 이렇게 좀 지원 사업의 그 범위 자체를 아예 나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편 웹드라마들을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행사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단편 영화는 찍어서 영화제에 출품하고 선정되면은 뭔가 흔히 말하는 그 보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과 보고 같은 개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찍어놓고 그냥 유튜브에 올리면 끝이 돼버리니까 뭔가 이런 어워드나 어떤 웹드라마 페스타나 그런 어떤 행사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그들이 좀 고민을 좀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거의 뭐 이하 동문인데, 그냥 뭐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은 좀 뭐 이렇게 웹드라마 지역에서 웹드라마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좀 이렇게 모니터를 하셔서 우리도 이런 걸 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찝어주시면 소통이 더 편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우리도 그냥 지역에서 당신에서 웹드라마 했다 이게 끝이 아닌 이제 거기서 좀 더 파생을 시키려면은 이런 부분이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수를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면서 좀 이게 과연 누굴 위한 웹드라마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작을 하는 감독이나 제작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를 이 돈 받고 왜 찍지? 약간 돈을 많이 주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한 걸까? 뭐 그런 의문도 들고 또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좁혀 나간다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웹드라마 어워드 행사를 준비하면서 당진시나 이쪽에 제안을 했을 때 웹드라마 어워드를 하겠다니까 웹드라마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웹드라마 어워드, 근데 웹드라마 영화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웹드라마제 많이 이상해서 맨 처음에 페스타라고 했다가 어워드로 바꿨거든요. 페스타 어워드였는데 이제 어워드로 바꾸면서 당진 웹드라마 어워드지 않습니까? 아까 저는 이제 권천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똑같이 그럼 지역의 경제적인 얼마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똑같이 알 수 없고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러면 당진에 대한 웹드라마를 하는 거야? 이번 상은 왜 당진 거만 주는 건가? 아니 저희 전체를 다 합니다. 공무원 설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하면서 실무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선정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외에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말 선정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아까 그 이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웹드라마가 뭔지 오늘 다 세 분 다 그런 말씀 똑같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한번 역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2회를 한다면 웹드라마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어워드를 진행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스케치 코미디는 웹드라마가 최근 제 머릿속에 아직 답이 안 내린 그런 주제 중 질문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이게 스케치 코미디를 개그 코미디언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해내고 계신데, 이게 인기가 생기니까 세계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건 드라마인가? 라는 고민이 저와 제 주변 지인 감독님들 간의 이제 술자리 안주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것 때문에 더 고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양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런 자리가 시작이 돼서 이런 자질구레하고 사사로운 이야기들과 회의들이 많이 생겨야 좀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제 딴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멋있는 건 아니고요. 멋있는 얘기는 아니고 단편 영화 만들 만한 제작비를 8편으로 쪼갠 거 정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물리적으로 여기 있는 다 시장에 계신 분들인 것 같으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와이드를 못 찍어요. 네, 익스트림롱을 못 찍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감정을 전달하려면 무조건 클로즈업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없으니까 장르물을 못 찍어요. 다 사랑 얘기밖에는 못 써요. 그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웹드라마를 만드는 건지 단편 영화를 길게 만드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어서 되게 부끄럽지만 웹드라마 어워드에 참석해 있지만 웹드라마가 뭐야? 라고 하면 명확한 대답은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회를 안전하게 여신다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좀 공감이 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저희도 제작을 하면서 이제 뭐 저희 것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 웹드라마 채널에서 외주를 만들어서 제작하기도 하는데, 뭔가 그 시간의 제약, 금전적인 부분의 자본의 제약,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가 새로운 문법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옛날에 과거에 보면은 그냥 돈이 없어서 만들어졌던 B급 영화가 하나의 장르가 됐던 것처럼,
웹드라마라는 것 또한 뭔가 돈이 없으니까 타이트하게만 찍게 되고 뭔가가 다 속여서 찍게 되고 사랑의 장르만 좀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모이다 보니 하나의 장르화돼 가는 거지 않을까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스케치 코미디와 웹드라마의 차이는 뭘까 막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것처럼 2회를 했을 때 기준을 어떤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냉정하게 어떤 행사 주최 측의 입장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채널을 초청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진짜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아놓고 행사를 알리고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색깔이 있는 것들도 같이 불러주는 게 저는 충분히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웹드라마라는 게 사실은 조회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좀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보러 왔는데 내가 몰랐었던 이런 웹드라마들도 있네? 라고 또 보게 되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두 분의 이야기를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행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으려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조회수가 사실 달아서 조회수 높은 드라마만 모았을 때는 과연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피곤하시겠지만 기준을 갖고 어떤 드라마가 좀 완성도가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카메라를 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기준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웹드라마는 그냥 좀 속도감이 있는 미니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치 코미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덧붙이자면 개그맨 분들이 개그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잃고 나서 정말 열심히 만든 게 스케치 코미디인데 그냥 그게 자기네들끼리 맨날 그렇게 상황하면서 놀거든요. 개그맨들은요. 그렇게 하면서 좀 배우들보다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독자적인 컨텐츠를 만들었고 저 그러면 이제 연기를 하는 친구들이나 제작을 하시는 감독님들께서도 이게 뭔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도 조금 피로감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만의 그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또 그렇게 하자니 또 너무 장르물로 들어가거나 딥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안 볼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 뭐냐 상업에서 잘 나가고 있는 짧은 대본이나 피코의 개념을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정리가 웹드라마에 대한 정리부터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각자의 제작사마다의 그런 색깔을 조금씩 발휘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워야 되지만 조금이나마 저희만의 색채를 좀 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어디니까 먼저 웹드라마를 무엇인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 저희 주제 지역에서 웹드라마를 생각한다로 좀 돌아온다면 이준희 감독님은 이제 인천, 안소희 감독님은 또 부평, 이준희 감독님은 이제 송도라고 하시겠네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그렇게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회사가 커져가고 송도신 도시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아까 창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년 창업 루트 밟아가지고 입주 지원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도에 있는 청년 창업 입주 공간에 저희 또 권찬민 대표님은 현재 집 서울요. 네. 서울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처음에 지역을 생각한다를 정한 이유가 이렇게 제가 프로필을 봤을 때 지역에서 나름대로 청년 창업이나 이런 루트들을 하시면서 지역 콘텐츠들을 열심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당진에도 그런 분들도 꽤 많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지역을 기반으로 웹 콘텐츠들을 웹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드라마 정동진이 뜬 것처럼 드라마에 뜬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옛날 드라마. 예, 옛날에 뜬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1월 1일이 되면 청년 동의로 몰려가서 정동진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공무원들은 꿈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드라마가 과연 그런 조회수가 나올 수 있을지 나온다면 분명히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저는 당연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너무 힘줘서 정동진 사랑 이야기 하면 안 보겠죠. 근데 이제 좀 예쁜 배우를 섭외를 해서 정동진의 헌팅하는 법 하면은 좀 보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좀 주제를 그 플랫폼 메커니즘에 맞게 좀 그 부분을 저희는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건데 너무 시선들이 TV 드라마에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저는 충분히 조회수가 나오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토리는 드라마에 녹여서 만든 어떻게 일종의 PPL적인 스토리인가요? 아니면 그것만을 위한 스토리인가요? 지역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했던 와이나드
그 미디어가 잘하는 브랜디드 컨텐츠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조금 양보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 공무원 혹은 지역의 유튜브를 가장 활성화시킨 곳이 충주시 유튜브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충주시 그분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중에 하나가 이 채널을 만들 수 있었던,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들인 사람은 그 출연자가 아니라 그거를 보고도 그냥 넘어갔었던 그 윗사람이다라는 댓글이 있었더라고요. 그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그분들이 생각을 조금 더 열어주시고, 그래 한번 해볼 대로 해봐 라고 했을 때 뭔가 그렇게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대한다면 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서 누구 다 원하는 어떤 그런 드라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맨날 겪어요. 지금도 겪고 있고요. 새로운 거 하고 싶습니다 해서 미팅을 찾아가면 결국에 돌고 돌아서 이제 뻔한 거 하게 되는 건 너무 일상이라서 이제 뭐 새롭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활동을 하면서 조금 느꼈었던 건 아예 채널 분리가, 공공기관과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일단은 채널부터 분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이 조금 넉넉하거나 만약에 단순히 용역을 받거나 후원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뭐 내년에 뭐 입찰 같은 걸 통해서 1년짜리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예 해당 공공기관의 채널, 유튜브 채널이 아닌 그 별도 사업의 채널을 확보를 할 필요가 매우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뭐 가령 저희가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웹드라마를 한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치면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편성이 돼가지고 1편, 2편, 3편 뭐 8주 동안 업로드가 된다고 쳐요. 그래서 팬덤이 생겨야 되는데 팬덤이 생길 새도 없이 다른 과와 다른 팀의 그 콘텐츠들이 쭉 밀어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그 시리즈의 그 연속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하기도 하고, 그 구독자나 아니면 조회수나 댓글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채널을 분리하시죠 라고 제안을 하는 것 자체도 말씀해 주셨듯이 겁내세요. 네. 이거 일 늘어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식으로 해버리시니까 제가 더 이상 무언가를 설득해 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제가 그냥 무료로 해드릴게요 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의 생활이 위태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뱉지는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 도시들은 소멸위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이 없습니다. 이 당진에 좀 시간을 보시면 이제 길거리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저희 이제 행사분당 딱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지역에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도 사실 웹드라마 산업을 이 지역에서 어떻게 좀 산업적인 측면 유치를 해서 청년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 부분에 이제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수, 경제적 효과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그냥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좀 놀라웠던 거는 저희가 2주 만에 채널을,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을 때 30대와 40대 시청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웹드라마들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역에 관광을 오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외지 분들이라면요. 지역의 콘텐츠를 본다면.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의 명소들이라는 걸 PPL로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든다면 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것도 아까 우리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락만 해주신다면은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는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용인해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작자들 입장, 그리고 감독님 입장에서는 아까 저희 안세 대표님이 말씀하셨나요? 유희 대표님이 말씀하셨나요? 나의 그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나의 목적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예산을 바라봤을 때 정말 공간과 지역을 잘 담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조회수에 대한 성과 담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럼 편수라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편수가 많이 나가면 제작비가 그만큼 많이 분산되게 되는 거고,
아까 잠깐 웃어주셔가지고 다행히 나만 한 그런 건 아니구나 싶었는데 와이드를 못 찍어요. 마스터샷을 못 찍는데 어디서 공간을 보여주며 공간의 매력을 어떻게 보여주며 드론 감독님을 섭외를 못해요. 벌벌벌 떨려서. 그런 것들부터 되게 사사롭게 걸리다 보니까 지역의 뭔가 관광 명소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수단으로 웹드라마를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기회가 있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웹드라마를 미팅할 때마다 제안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만약에 당신에서 해주신다면 네, 정말 많은 좋은 제작자분들과의 미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은 아직까지 웹드라마라는 콘텐츠 자체가 상당히 서브컬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서브컬처이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시청층이 사실 30대랑 40대가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웹드라마의 가장 많은 소비층이 사실 1834거든요. 18세부터 34세 아래까지가 가장 많고 실제로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도 그 비중이 한 90%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웹드라마라는 플랫폼에 혹은 콘텐츠에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실제로 여행을 올 만한 30, 40대를 타깃층으로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오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잘 되는 웹드라마, 이제 공무원분들이 흔히 말해서 이런 웹드라마 진짜 잘 된다 그런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조회수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조회수 높은 웹드라마들 거진 다 젊은 층들이 보는 건데 그들한테 계속해서 뭔가 말씀하셨던 여수 웹드라마라든지 경주 웹드라마라든지 저도 이제 자료조사 차원에서 봤는데 그들의 흥미를 당길 만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계속 그런 소재를 가지고 그들이 보는 컨텐츠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서로 니즈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차라리 기존에 있는 채널이 PPL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짧은 대본에서도 보면은 대전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에서 광고를 의뢰해서 그 공간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는데 같은 돈을 주고 신생 제작사에다 맡겨서 우리 그 대전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에다가 웹드라마를 만들어서 올려줘 라고 하는 거랑 같은 돈을 짧은 대본에 주고 이것 좀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랑은 비교도 못할 만큼 조회수가 나오게 되니까 저는 좀 그런 타겟층 자체도 좀 다시 한번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분석을 저희 채널에서 오류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각 채널 이제 제작사분들한테 데이터를 좀 요청을 드려 앞으로 좀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제 타겟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20대 분들이 연인들도 데이트 코스로 어딘가를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타겟층을 잡아서 홍보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 그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왜 각 채널들은 지금 다도 독립 채널이지 않습니까? 왜 또 독립 채널로 운영을 하는가? 이런 플랫폼들의 연합되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독립된 형태로 운영을 하는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저도 참 말하면서 모순적인 부분이 아까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긴 했지만 저만 해도 사실 웹드라마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것들을 다른 프로덕션 혹은 다른 제작사와 같이 어떤 한 채널을 공유해서 거기에다 업로드를 하는 것 자체가 최후로 갔을 때는 그 수익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그것보다 더 좀 큰 원론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면 웹드라마 채널 간의 네트워킹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런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웹드라마를 내가 정말 찍겠다. 저희 고재민 대표님 첨부를 지원해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첨부는 130만 원 정도 되었습니까? 135만 원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135만 원? 보니까 세금 좀 빠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예, 135만 원 들어왔어요. 환율 좋을 때 하셨네요. 지금 달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오면서 한 20% 정도가 빠지면서 70 몇 부, 아무튼 거기 135만 원 들어왔습니다. 네, 정확히. 예. 웹드라마를 지원을 한다. 뭐 얼마 정도를 지원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사실 진짜 되게 근데 공무원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작 사업이 필요합니다.
얼마 필요해? 한 500만 원 필요한가요? 1000만 원 필요한가요? 이런 거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거 제가 딱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언더가 제일 적당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게 만약에 생긴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된다면 꼭 이 기관에서만 받아서 그 기관에서 받은 돈으로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거기서 받은 돈에 다른 기관에서 또 지원 사업 받고 혹은 자기 사비 넣고 촬영을 하기도 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500만 원으로도 찍을 수 있고 10만 원으로도 찍을 수 있고 5천만 원으로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시나리오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선이면은 좀 적당하지 않을까 뭔가 창작자들을 지원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부르셨어요. 지역에서 쓰는 예산이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차라리 편수를 늘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으로 10편 1000만 원으로 5편을 뽑으면 5천이 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500으로 10편을 뽑아야 웹드라마의 시장이 더 커진다는 거죠. 제 말이죠. 고창민 대표님이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써질 때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 뽑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웹드라마가 정말 발전하려면 전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기금에서 좀 예산이 잡히고 그 기금 사업이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또 영화파인 분들은 또 싫어하시겠죠? 그런 기금이 웹드라마 쪽으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같은 영상물이라도 그런 경쟁 의식이 있나요? 저잘 모르겠지만 권창민 대표님은 단편 영화도 뭐 상도 받으셨으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좀 기금에서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뭐 다들 영화를 해보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실 영화과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졸 출신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시나리오만으로 판단을 한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땐 조금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변이 확대가 되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단편 영화제들도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권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단편 영화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편 영화와 웹드라마, 드라마적인 걸 갖고 있다면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뭐가 다른 건가요? 이거 제가 조금 답변이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내려오면서 PD 형님이랑 했던 얘기인데 아까 뭐 제가 좀 영화 하시는 분들이 싫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뭐냐면 뭐 단편 영화 하시는 분들이 희한하게 유튜브를 되게 인정해주지 않고 겁내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자기들끼리 울타리 치려고 그러고 좀 인정 안 해주려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장이 더 쪼개지기만 하지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열리는 차원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뭐 영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영화 하시는 분들은 웹드라마를 좀 인정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냥 뭐 니네 돈 버는 수단 아니냐 수단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좀 충분히 작품으로 인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편 영화를 좀 찍는 분들은 독립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영화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영화는 영화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신다. 좀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촬영 감독도 영화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웹드라마 하자고 했을 때 좀 설득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안수희 대표님 한숨 푹 쉬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많은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영화과를 아까 말씀하셨던 흔히 말하는 영화과를 졸업하고 단편 영화를 찍고 뭔가 그렇게 준비를 아직도 하고는 있지만 뭔가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은 조금은 생각이 근데 영화는 이제는 뭔가 좀 사장된 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혼자서 뭔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짧은 폼의 이야기를 더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편 영화를 찍는 100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장편으로 입봉하고 싶어서 단편을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뭔가 감독이 되는 길은 너무 더 어려워지고
지금은 거의 하늘에서 점지를 해줘야 그 사람이 감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 근데 그렇다 그래서 제가 어떤 뭔가 이야기를 영상화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웹드라마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막 그런 아까 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고 영화는 영화고 웹드라마는 웹드라마 뭐 구분짓고 흔히 뭐 웹드라마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제 주변에 있는데 그냥 저는 뭐 그냥 웃으면서 그래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다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자본의 중심에 있는 광고를 전공을 했고요. 광고를 하면 영상을 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광고를 들어갔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분들의 이야기의 지점에서 다 공감하는 부분은 조금 있죠. 네, 완전히 있고 그래서 저는 웹드라마를 영화와 비교를 개인적으로는 안 하려고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더 프로덕션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너무 내 창작물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길게 만들고 싶으면 웹드라마고 짧게 만들고 싶으면 단편 영화고 그리고 쪼개고 싶지 않으면 영화고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는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시장의 한 분야로서 웹드라마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제 안 대표님처럼 뭔가 생계와 웹드라마가 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서 생각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어떤 사업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영화는 이제 산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웹드라마를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웹드라마를 했을 때 아까 권찬민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경제효과가 얼마나 있나 이런 부분에 명확한 정의, 웹드라마는 정의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저 원론적으로 이 질문을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야지 그런 사업들을 정부에 제안하거나 지방정부에 제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부분이 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